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1992년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됩니다. 이준호와 이민호는 쌍둥이였습니다. 1965년생, 당시 27세였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키도 같았습니다. 175cm였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형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민호는 동생이었습니다. 자유분방했습니다. 즉흥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1987년에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준호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5년 만에 과장이 됐습니다. 1990년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잘 됐습니다. 1992년 준호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직원을 10명 고용했습니다.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준호는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박수연이었습니다. 25세였습니다. 은행원이었습니다. 1991년에 만나서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수연은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준호는 다정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미래가 밝았습니다.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민호는 달랐습니다. 졸업 후 여러 회사를 옮겼습니다.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1990년 민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판매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망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이 늘었습니다.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992년 가을이었습니다.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민호는 형 준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준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몇 번 빌려줬습니다.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화가 났습니다. 형은 잘 살면서 동생은 돕지 않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1992년 10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밤 11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수연이 깼습니다. 준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수연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수연은 이상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10월 16일 아침부터 집에 있던 사람은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10월 15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0월 15일 밤 11시였습니다. 준호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따라왔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또 말했습니다.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애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형은 잘 살면서 동생은 죽게 내버려 두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몇 번을 도와줬냐고 소리쳤습니다. 한 번이라도 갚았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했습니다. 점점 격해졌습니다. 민호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식칼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물러났습니다.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형이 살려주지 않는다면 자신도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막으려 했습니다. 민호가 휘둘렀습니다. 칼이 준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찔렀습니다. 준호는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피가 번졌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섰습니다. 손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형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자신은 감옥에 갑니다. 살인죄입니다. 민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침실 문을 봤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형과 자신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형 행세를 하면 어떨까? 형의 집, 형의 아내, 형의 사업 전부 가질 수 있습니다. 빚도 사라집니다. 민호는 결정했습니다. 먼저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욕조에 넣었습니다. 씻겼습니다. 피를 전부 닦았습니다. 그리고 큰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피도 닦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민호는 시신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차였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시신을 넣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산속도로였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민호는 외진 곳을 찾았습니다. 산길 옆이었습니다. 삽을 가져왔습니다. 준호 차에 있던 삽이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이 시간을 팠습니다. 1m 정도 깊이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시신을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낙엽으로 덮었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새벽 7시였습니다. 민호는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옷을 입었습니다. 준호의 시계를 찾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니, 민호가 준호가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수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준호로 살았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직원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업무를 배웠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거래처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금방 적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준호가 됐습니다. 수연과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연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바뀐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부모님도 몰랐습니다.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993년 봄이었습니다. 수연이 임신했습니다. 민호는 기뻤습니다. 준호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1993년 가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로서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준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업도 잘 됐습니다. 민호는 준호보다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아들은 4세가 됐습니다. 수연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1998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빚도 없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이었습니다. 아들은 9세, 딸은 4세였습니다. 민호는 준호로 살아온 지 10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준호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준호였기 때문입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아들은 14세, 딸은 9세였습니다. 민호는 42세가 됐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직원이 50명이 됐습니다. 강남에 빌딩을 샀습니다. 재산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아들은 19세가 됐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딸은 14세, 중학생이었습니다. 민호는 47세였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2005년, 아버지는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아들이 바뀐 줄 몰랐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아들은 24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19세, 대학생이었습니다. 민호는 52세가 됐습니다. 수연은 50세였습니다. 결혼 26년 차였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남편이 1992년에 바뀐 줄 몰랐습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민호는 54세가 됐습니다. 아들은 26세, 딸은 21세였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오래됐습니다. 민호는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건축회사와 계약했습니다. 2019년 6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거실 바닥을 뜯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욕실을 개조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작은 방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벽을 허물었습니다. 바닥도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부들이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바닥 아래가 땅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삽으로 팠습니다. 30cm쯤 팠을 때였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부가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비닐이 보였습니다. 비닐을 걷었습니다. 뼈가 보였습니다. 인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장 소장이 달려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사람 뼈였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집을 봉쇄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왔습니다. 바닥을 전부 파냈습니다. 시신이 나왔습니다. 미라 상태였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형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옷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민호는 집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충격받은 척했습니다. 경찰서로 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누구인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에 이 집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살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사했습니다. 1992년 전 주인을 찾았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전 주인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막막했습니다. 국과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시기는 약 27년 전이었습니다. 1992년쯤이었습니다. 사인은 자상이었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DNA도 분석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 DNA와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민호에게 DNA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됐으니 혹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DNA를 제출했습니다.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신의 DNA와 민호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정확히는 99.99% 일치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민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사했습니다. 민호에게 쌍둥이 형 준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992년 10월 이후로 준호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호가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민호가 준호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깨달았습니다. 시신은 진짜 준호였습니다. 민호가 준호를 죽이고 27년간 준호 행세를 했습니다. 경찰은 민호를 체포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추궁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DNA, 시신, 27년 전 실종. 민호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1992년 10월 15일 밤에 형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칼로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을 산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 행세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집 바닥에 시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산에 묻은 지 1년 후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1993년 가을 다시 산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을 파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집 작은 방 바닥을 파서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27년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은 경찰서로 왔습니다. 진실을 들었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7년간 함께 산 남편이 가짜였습니다. 진짜 준호는 27년 전에 죽었습니다. 민호가 준호를 죽이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수연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들과 딸도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은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전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7년간 쌍둥이 형제를 죽이고 사칭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살인, 사체 유기,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숨기고 27년간 사칭한 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판사는 3개월간 심리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0년이었습니다. 민호는 항소했습니다. 2심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징역 30년 확정됐습니다. 민호는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54세였습니다. 84세에 출소합니다. 수연은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결혼이 무효였습니다. 민호와 결혼한 게 아니라 준호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27년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자신들은 누구의 자식인가? 법적으로는 민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수연은 55세가 됐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은 29세, 딸은 24세가 됐습니다. 각자 살았습니다.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1992년에 죽었습니다. 27년간 집 바닥 아래 있었습니다. 2019년에야 발견됐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연과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진짜 준호를 처음 보냈습니다. 27년 늦은 장례였습니다. 사연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